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남성 여러분, 혹시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스스로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파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너무 과격한 질문을 던졌습니까?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이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천 명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들이 증명하는 안타까운 진실입니다. 많은 중년, 노년의 남성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체념, 혹은 고결한 금욕이라는 자기기만 아래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 시아노칼륨과도 같은 침묵이라는 폭탄을 스스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 폭탄은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조용히 당신의 몸속에서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그리고 마침내 터지는 순간 당신의 남성성뿐만 아니라 자신감, 활력, 그리고 삶의 모든 의미를 한꺼번에 앗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눈물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환희를 바로 곁에서 지켜본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여러분이 이미 잃어버렸다고, 혹은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힘을 되찾는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잠자리에서의 기술이나 정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건강,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의 행복에 관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짓눌러왔던 무력감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내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5분이 될 것이라 감히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제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않으셨죠? 혹시 안 누르시면 제가 오늘 밤 여러분 꿈에 찾아가서 왜 안 누르셨어요? 하고 섭섭해할지도 모릅니다. 농담입니다.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창밖에 젖은 아스팔트가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반사하고 있었죠. 제 진료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소리가 나지 않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환, 나이는 75. 한때는 훤칠한 키에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호령했을 법한 꼿꼿한 어깨는 이제 세월의 무게와 알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50대 딸, 박서연 씨가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아버지를 부축하듯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세요. 박서연 씨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듣지 못하도록 제게 조금 더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정말 강직하고 저희 남매에겐 하늘과도 같은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물기는 단순한 걱정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처음 몇 년은 상실감 때문에 그러시겠거니 했어요. 저희도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웃음을 잃고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분들 연락도 피하고 온종일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세요.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드신 지도 꽤 됐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장님, 제 눈에는 아버지가 그냥 이대로 천천히 쓰러져 가시는 것 같아요.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게 아닌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박지환 선생님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깊게 팬주름, 검버섯이 희끗한 피부. 하지만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모든 빛이 사라진 짙은 안개가 낀 새벽의 호수처럼 깊고 공허한 눈.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꿈과 지혜를 심어주었을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의 텅 빈 눈빛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따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네요. 혹시 요즘 어디가 제일 불편하신지 저한테만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질문에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툭 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원장. 무엇이 말입니까, 선생님?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공허했던 그의 눈동자가 한순간 아주 격렬한 고통으로 일렁였습니다. 사는 게, 남자로 사는 게 말이요. 나는 아내가 떠난 그날부터 남자가 아니었소. 아니, 남자의 길을 스스로 포기했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고백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사별한 후 고인이 된 아내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모든 성적인 활동을 의도적으로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 굳게 믿었답니다. 아내와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하고 고귀한 애도의 방식이라고. 젊을 땐 나도 어지간했지. 허허. 아내도 그런 나를 싫어하지 않았고 그게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사랑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나니 내 몸의 절반이 뜯겨나간 것 같더군. 그래서 다짐했지. 내 몸에 남은 그 사람의 흔적을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 남은 생은 오로지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만 채우겠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디다. 처음 몇 년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한 5년쯤 지났을까.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어. 아침에 눈을 떠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예전엔 단숨에 오르던 동네 뒷산 약수터 계단도 중간에 두세 번은 쉬어야 겨우 오를 수 있게 됐지. 소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고 밤에 자다가도 서너 번은 깨기 일쑤였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거의 독백처럼 변해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비참했던 건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였어. 근육은 다 빠져나가고 어깨는 구부정하고 눈빛은 흐리멍덩한 그냥 껍데기만 남은 늙은이가 서 있더군. 그때 깨달았지. 내가 남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걸. 기능을 상실한 기계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걸.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75년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그 강직한 남자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사라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 친구놈들이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고 전화와도 핑계를 대고 끊었지.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박지환이 아니라는 걸 들킬까봐.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그래서 다 의미가 없다고 한 거요, 원장. 이런 몸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떨리는 손등 위로 제 손을 가만히 겹쳐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박지환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년, 노년 남성들이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홀로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금욕과 존중이라는 고상한 이름 뒤에 숨겨진 느리고도 고통스러운 기능적 자살 말입니다. 저는 박지환 선생님의 눈물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동정이나 위로가 아닌 정확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잔인한 법칙, use it or lose it, 즉,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원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주 비싸고 성능 좋은 슈퍼카를 한 대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심장이 터질 듯한 배기음을 내는 멋진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너무 아까워서 혹은 특별한 날에만 타려고 고급 차고에 몇 년 동안 그냥 세워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박지환 선생님의 공허했던 눈에 아주 희미한 호기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번쩍이던 광택은 사라지고 먼지가 뽀얗게 쌓일 겁니다. 최고급 타이어는 바람이 빠져 주저앉고 엔진 속 오일은 점성을 잃고 굳어버릴 겁니다. 배터리는 서서히 방전되고 엔진 내부의 정교한 부품들은 습기와 만나 조금씩 녹슬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5년, 10년 뒤에 큰맘 먹고 시동을 걸려고 키를 꽂는 순간 자동차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 멋진 슈퍼카는 고철상에나 넘겨야 할 거대한 쇳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남성 기능도 그 슈퍼카와 똑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뇌, 신경, 혈관, 근육, 호르몬이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작동하는 매우 복잡한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오랫동안 연주를 멈추면 연주자들은 각자 흩어지고 악기는 녹슬어 다시는 예전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10년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악기를 스스로 방치하신 겁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첫째, 뇌와 신경의 문제입니다. 잊혀진 길의 비극이죠. 많은 분들이 발길을 단순히 성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작은 뇌입니다. 뇌에서 시작된 성적 흥분과 욕구가 척추신경을 따라 음경으로 전달되는 고속도로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오랫동안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스팔트는 갈라지고 틈새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결국 길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릴 겁니다. 우리 뇌는 지극히 효율적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관련 신경회로를 스스로 퇴화시킵니다. 아, 이 기능은 주인님이 더 이상 필요 없으신가 보다 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연결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시 길을 내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무기력감과 우울감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뇌의 기능적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혈관과 해면체의 문제입니다. 굳어버린 스펀지의 문제죠. 발기의 본질은 혈액입니다. 해면체라고 불리는 스펀지처럼 생긴 남성의 음경 조직에 평소보다 6, 8배나 많은 양의 혈액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팽창하는 현상입니다. 주기적인 발기는 이 해면체 조직의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일종의 혈관 스트레칭이자 조직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10년 동안이나 멈추셨으니 해면체로 혈액을 공급하던 수많은 미세 혈관들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거나 막혀버렸을 겁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의 팔다리 근육이 가늘어지고 힘을 잃는 것처럼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해면체 조직 자체도 서서히 위축되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스펀지에 물을 주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나중에는 강력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도 혈액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가장 직접적이고 위험한 전립선의 문제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죠. 선생님,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죠?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액은 성관계를 할 때만 특별히 만들어진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전립선액을 포함한 정액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배출될 출구가 완전히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액체들은 전립선 내부에 그대로 고이고 정체됩니다. 여름철 웅덩이에 고인물이 썩어서 모기와 벌레의 온상이 되는 것처럼 정체된 전립선액은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만성 전립선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배출되지 못한 액체로 인한 내부 압력과 만성적인 염증 반응은 전립선 세포를 자극하여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선생님께서는 그 청소 기회를 지난 10년 동안이나 스스로 박탈하셨던 겁니다. 설명을 마친 후 저는 박지환 선생님을 보며 단호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사모님을 기리기 위해 하셨던 그 숭고한 다짐은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몸에 만성 전립선염과 기질성 발기부전이라는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그 위에 우울증과 자존감 상실이라는 뇌관을 스스로 누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니라 선생님 자신에 대한 가장 가혹한 학대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다시 한번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믿어왔던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행동이 사실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야 비로소 희망의 씨앗이 싹트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은 망가지는 만큼이나 회복하려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녹슨 기계에 기름을 치고 먼지를 털어내고 엔진을 다시 깨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비싼 약이나 수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시범을 보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 즉 골반 기적은 강화 운동입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딸인 박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거 여성들 요실금에 좋다는 운동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남성에게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케겔 운동은 단순히 요실금 예방 운동이 아닙니다. 남성에게 있어 이것은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는 마스터 키와도 같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골반의 가장 아래쪽에는 마치 그물 침대처럼 장기들을 받쳐주고 있는 근육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반 기저근입니다. 이 근육은 남성의 성기의 가장 뿌리 부분을 고리처럼 감싸고 있고 바로 위에는 전립선과 방광이 위치해 있죠. 한마디로 남성의 배뇨 기능과 성 기능을 총괄하는 건강의 주춧돌이자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약해지고 처지게 됩니다. 주춧돌이 약해지면 그 위의 집이 흔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의자에 편안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변을 보다가 갑자기 중간에 억지로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항문과 고환 사이의 어딘가에서 무언가 움찔하고
위로 끌어당겨지며 조여지는 느낌이 드시죠? 찾으셨습니까? 박지환 선생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집중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근육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작은 근육이 바로 선생님의 잠자던 거인을 깨울 비밀 스위치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운동법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단계. 정확한 근육 찾기. 가장 중요. 다시 한번 소변을 참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며 그 근육만을 5초 동안 꽉 조여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나 허벅지, 복부에는 절대로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숨도 편안하게 쉬셔야 합니다. 오직 그 움찔하는 부위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오직 그 근육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본격적인 수축과 이완. 5초간 꽉 조인 후에는 5초간 완전히 힘을 풀어 이완합니다. 조이는 것만큼이나 이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는 것이 1세트입니다. 처음에는 5, 6번만 해도 근육이 뻐근하고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3단계. 생활 속에 루틴으로 만들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이는 시간을 7초, 10초까지 서서히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식사 후에 저녁에 TV 보면서 이렇게 최소 3세트 이상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의 가장 위대한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 중에 뉴스 보면서 친구와 바둑을 두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의 비밀 훈련인 셈이죠. 원장님, 그런데 이 간단한 운동이 대체 어떻게? 박지환 선생님이 의심과 희망이 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운동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알려드리죠. 첫째, 강력한 혈액 펌프 역할을 합니다. 튼튼해진 골반 기저근은 수축할 때마다 음경의 뿌리 부분을 압박하여 정맥이 닫히도록 도와줍니다. 즉, 해면체로 들어온 혈액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발기력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또한 근육 자체가 혈액을 끌어당기는 펌프 역할도 해서 음경으로의 혈류량 자체를 늘려줍니다. 둘째, 정교한 사정 조절 밸브가 됩니다. 이 근육은 사정감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밸브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스스로 사정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젊은 시절의 조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셋째, 전립선을 위한 내부 마사지 효과를 줍니다. 골반 기저근이 주기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면 바로 위에 있는 전립선 주위의 혈액순환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염증을 완화하고 전립선에게 배출을 도와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막혀있던 하수구 주변의 땅을 계속해서 파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생을 바꾸는 스위치의 정체였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오직 약간의 의지와 꾸준함만으로 녹슬었던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스위치. 박지환 선생님의 얼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켜는 법은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엔진을 되살렸다면 최고의 연료를 넣어주어야겠죠. 저는 박지환 선생님과 따님에게 몇 가지 남자를 위한 슈퍼푸드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바다의 우유, 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남성 활력의 상징이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인 아연이 어떤 음식보다 풍부합니다. 활력의 듀오, 마늘과 부추.
마늘의 알리신과 부추의 황화합물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혈액순환이 곧 발기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전립선의 붉은 수호자, 토마토.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단,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극대화되니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의 왕, 호두.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 3 지방산과 아르기닌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 거창한 보양식을 찾아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평소 드시는 식단에 이 음식들을 조금씩 꾸준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의 몸은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따님께서 아버님을 위해 맛있는 토마토 달걀 볶음이나 부추전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 말에 박서연 씨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메모지를 소중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연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연료는 바로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부정적인 생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발기부전 유발물질입니다.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몸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운동과 식단은 단순히 잃어버린 성기능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날이었습니다. 제 진료실 문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차게 벌컥하고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힘없던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이, 그 텅 비었던 눈이 장난기와 총명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환 선생님이었습니다. 원장님, 나 박지환이요. 그의 목소리는 제 진료실 전체를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그는 제 앞에 털썩 앉아 마치 어린아이가 자랑하듯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원장님. 내가 진짜. 원장님은 내 은인이요.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그날부터 매일같이 그 움찔하는 운동을 했어.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고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딱 한 달쯤 지났을까. 새벽에 잠이 깼는데 세상에 이놈이. 허허, 원장님은 여자라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아침에 텐트 치는 거. 그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봤다니까.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그렇게 고생하던 소변 줄기가 아주 시원하게 뻗어나가고 밤에 깨는 횟수도 한 번으로 줄었어. 몸에 힘이 붙으니까 신기하게.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우울했던 마음도 저 멀리 사라져버리더군. 역시 남자는 하체가 튼튼해야 멘탈도 강해지는 모양이야. 그는 다시 등산을 시작했고 이제는 뒷산 약수터 정도는 단숨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발길을 끊었던 노인정 친구들과 다시 어울려 바둑도 두고 막걸리도 한잔하며 예시하기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 문화센터의 서예 교실에 등록해 젊은 시절의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며 자신이 쓴 서예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와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출래불사춘,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지난 겨울 그의 마음과도 같았던 글귀 옆에 이제는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희망의 글귀가 힘차게 쓰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딸 박서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되찾았어요. 제가 기억하던 유머러스하고 활기차고 늘 당당하셨던 저희 아버지를요. 아버지가 요즘 인생은 75춘기부터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입에 달고 사세요. 저한테 토마토 요리 해달라고 조르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우신지 몰라요. 박지환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 의사 생활에 있어 가장 큰 감동과 보람을 준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변화 하나로 얼마나 극적으로, 얼마나 찬란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죠. 자, 카메라는 다시 현재의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박지환 선생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제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버지와 남편들이 박지환 선생님과 같은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이 탓, 세월 탓을 하며 소중한 자신의 일부를, 자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조차, 자식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고 무릎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남성 기능의 저하 역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너무나도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내 몸을, 내 인생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조용한 곳에서 당신 몸속에 숨겨진 비밀 스위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매일 꾸준히 그 스위치를 켜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녹슬었던 당신의 몸이, 잠자고 있던 당신의 자신감이, 당신의 활력이 서서히 깨어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혼자 어둠 속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는 끝났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를 지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시작한다. 혹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건강한 남성들의 커뮤니티를 바로 이곳에서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엔 오늘보다 한 단계 더 화끈한 남자의 건강 비법을 누구보다 먼저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어떤 비밀을 풀어놓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보다 더 뜨겁고 활기차기를 이 박선진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